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메마른 땅 위에 봄비가 내리면 땅속의 뿌리는 흔들리고,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여린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4월. 이렇게 메마른 가운데 천지가 흔들리고 또다시 생명이 움트는 때라고 해서 시인 토마스 엘리엇은 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죠. 세상이 실록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 봄, 저기 보이는 건 노란 꽃송이인 걸까요? 그 여린 연두빛 물결 사이로 노란색 리본이 우리의 시선에 그리고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 다짐해보는 밤,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EBS 북카페, 오늘은 주디 콜린스의 목소리로 문을 엽니다. 어릿 광대를 보내주어 Send me the clowns. Are we a pair? Me here at last on the ground, you in midair. Where are the clowns? Isn't it bliss? Don't you approve? One who keeps tearing around, one who can't move. But where are the clowns? Send in the clowns. Just when I'd stopped opening doors, finally knowing the one that I wanted was yours, making my entrance again with my usual flair, sure of my lines, no one is there. Don't you love a farce? My fault, I fear. I thought that you'd want what I want. Sorry, my dear. But where are the clowns? Quick, send in the clowns. Don't bother, they're Isn't it rich?
Isn't it queer? Losing my timing this late in my career. But where are the clowns? There ought to be clowns. Well, maybe next 주디 콜린스가 부른 Send in the Clowns였습니다. Send in the Clowns. 어릿광대를 보내줘. 저희 북카페에서 처음으로 팝송 들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래도 좀 폭을 넓히려고요. 안녕하세요. EBS 북카페 DJ 명로진입니다. 조금 전 들으신 A Little Light Music,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죠. 삽입곡인데 오늘 같은 날에 정말 딱 좋은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탁월한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방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문자 미션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어디서 EBS 북카페 청취하고 계십니까? 서울, 부산, 광주, 청주, 제주? 어디 살고 계신지,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45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그 지역 사투리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 지역 사투리로. 추첨을 통해서 EBS 북카페에서 특별 제작한 텀블러와 포스트잇 디스펜서를 선물로 드릴게요. 이 텀블러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텀블러에는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는 텀블러입니다. 이 텀블러에 심지어 저의 사진이 박혀 있습니다. 아우 부끄러워. 네. 명로진의 사진이 붙은 텀블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전 추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고전 백선 추천란에 남겨주시면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 보내드립니다. 권유진님께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글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이 시간 좋습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야. 윤화진님은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었던 탓이겠지요. 오늘도 위로받으러 왔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서로 같이 위로하시죠. 강정옥님, 한 주 시작 월요일 북카페로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로진님 하셨고요. 1920님은 여기 광주여라 하셨네요. 1920님 광주 사시는구나. 변은정님은 수원입니다. 조미숙님은 집에 이슈. 충남 서산입니다. 집에 이슈. 좋아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EBS 북카페 고전 백선 4월 세 번째 주, 이번 주에 선택한 고전은요, 로맹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입니다. 베토벤의 생애. 제목에서처럼 음악의 거장 베토벤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책 왜 선택했을까요? 저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저희 PD분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작가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이 선택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2부에서는 손혜원 의원님 모시고 로맹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를 함께 읽어드립니다. 왜 베토벤일까요? 왜? 네. 로맹 롤랑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죠. 대하소설 장 크리스토프를 썼는데 이 장 크리스토프의 사실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이 베토벤이. 베토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악가에게 가장 치명적인 청각상실에 걸립니다. 30년 동안
그의 인생의 사실 대부분입니다. 30살 무렵부터 청각에 장애가 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베토벤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끊임없이 음악가로서 그 청각 장애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합니다. 나를 봐. 나처럼 장애를 겪고 불행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정인과 윤종신이 부릅니다. 오르막길.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릴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나 견디겠어. 사랑해 이렇게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저 끝까지 로맹 롤랑의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쯤 이 작은 베토벤의 생애를 쓸 그 무렵에 나는 처음부터 음악학적인 책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때는 1902년이었다. 파괴되고 큰 변화를 요구하는 폭풍이 몰아치는 우여곡절의 한 시기를 나는 막 빠져나가고 있었다. 혼란한 파리를 벗어나 열흘 동안 베토벤이 살았던 집을 찾아가 은신처를 구해야 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내 생활을 위한 길동무였으며 삶의 싸움을 벌일 때마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가며 지탱했다. 나는 본에 있는 베토벤의 집을 찾아가 사망한 그의 모습을 보았고 그의 친구들도 만나보았다. 코블렌츠의 베겔러가를 방문해 베토벤의 친구였던 베겔러의 손자들을 만났고 마인츠에서는 바인가르트너가 지휘하는 베토벤 음악제에서 교향악을 들었다. 비가 몹시 오는 4월이면 잿빛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안개가 자욱한 라인강 기슭에서 오직 베토벤과 마음속으로 말을 주고받으며 그에게 스스로의 생각을 고백하고 그의 슬픔과 씩씩함과 그의 고민과 그의 환희에 의해 흡족해져서 무릎 꿇고 마음은 어느새 그의 힘찬 손에 이끌려 일어서게 되었다. 베토벤의 힘찬 손, 그것은 막 태어난 어린애, 나의 장 크리스토프를 축복해주고 그 애에게 세례를 해주었다. 이런 것들로 나의 마음엔 용기가 생겨나 삶과의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파리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 감사의 노래가 베토벤의 생애인 것이다. 이 글은 처음에 잡지 르 비드 파리에 발표된 후 팽기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책이 나타내고자 하는 작은 의미가 친구들의 세계를 벗어나 많은 사람에게까지 읽혀지고 알려지리라고는 예기치 못했다. 물론 책들은 책들 자체의 운명을 가진다. 나는 역사가이다. 그러나 이 베토벤의 생애는 학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영혼에서 태어난 하나의 노래였다. 이것은 숨이 막혀있는 영혼이 호흡을 되찾고 몸을 일으켜 구원자에게 바치는 감사의 노래였다. 그리고 이 베토벤의 생애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증거였다. 로맹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 도서출판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노벨상 수상에 빛나는 로맹 롤랑이 왜 베토벤의 일생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베토벤은 로맹 롤랑에게 안식처고 또 위로를 전하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책이나 음악에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맞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얻는 분들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받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신수연님은 원망포입니다. 첫 곡 어릿광대를 보내주어 김연아 선수의 공연이 생각나네. 원망포? 원망포는 어디일까요? 6111님, 여기는 경남 하동이라예.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좀 맛깔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6111님께
텀블러와 포스트잇 디스펜서를 드리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시 로맹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크리스토프도 주인공 장 크리스토프가 베토벤처럼 독일 출생의 어떤 천재 음악가인데 지독한 가난, 번뜩이는 천재성,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이 베토벤의 일생과 아주 많이 닮아 있죠.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친 유럽의 예술, 문화, 정치,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베토벤하고 좀 비슷해요. 예. 부스스한 머리에 마치 무언가에 집중한 듯한 베토벤. 자, 그럼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늘의 초대 손님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같이 걸을까?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EBS 북카페 고전백선 4월 16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서출판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사실 이거 좀 반복인데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로맹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 읽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어주실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팬입니다. 아, 저도 팬입니다. 아이 무슨 말씀. 네. 제가 저 팟캐스트 네네. 엄청 애청했잖아요. 아, 그 고맙습니다. 주진영 선생님과 함께 하는 네, 거. 앞으로 또 할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손혜원 의원님을 뵐 때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뵀는데 노란 칼라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오셨나요? 오늘 세월호 4주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노란 색깔을 예, 예. 일부러 찾아 입고 왔습니다. 오늘 그 추념식이 있었는데 혹시 참석을 방송 오셨나요? 준비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무슨 방송이요? 이 이 방송이요? 대본이 늦게 나와가지고 참. 그거 검토하느라고 이 작가님 이거 참. 예. 예. 지금 손혜원 의원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부하는 의원님이십니다. 지금 수첩에다가 깨알같이 뭐 장 크리스토프가 어쩌고 굉장히 벼락치기입니다. 20살 때 읽은 걸 다시 보려니까 40년 만에 20살 때 읽으셨다고요? 네. 이 책이 그렇게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 왜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제가 이 책에 꽂혀서 이 장 크리스토프까지 같이 보면서 로맹 롤랑한테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은 손혜원 의원님 보실 수 있는데 이 의상이 정말 참 의미가 많고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보통 때 밝은색 잘 안 입는데 사실 의원님 뵐 때마다 말 그대로 브랜드가 떠오릅니다. 네. 예, 그 말하자면 특정 상표를 말하면 안 되지만 이니스 땡땡, 뭐 처음 땡땡, 힐스테 땡땡 뭐 이런 거. 이런 브랜드를 탄생시키는데 혹시 그 독서가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글자 예, 읽는 거를. 예.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집에 오빠들도 많고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셔서 집에 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전집들 이런 것들 읽기 시작해서 참 뭐 을류문화사 무슨 정음사의 그 예, 책들을 예.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이게 아마 독해력이라든지 행간을 읽는 능력 같은 게 그 읽는 그 이제 훈련에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쩐지. 책 좋아했어요, 제가. 어쩐지 왜 작년에 청문회 하셨잖아요. 그때 참 말씀을 조리 있고 조리 잘 정확하게 못 잘 있어. 하셨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판에 오니까 말이 잘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바로 그냥 정치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려운 게 많아요. 그 제 업계에서는 참 잘 됐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전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뜻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서는 뭐 제가 참 어린애 같은 그런 입장이죠.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책 로맹롤랭의 베토벤의 생애 의원님이 추천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몇 가지 책을 추천했는데 이 책을 고르셨는데 저는 이 베토벤에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우리가 배울 것보다는 이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이 베토벤의 아주 굉장한 광팬이었던 사람이죠. 네네네. 근데 그것이 아마 베토벤 안에 있는 뭔가 자기가 설명하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하고 겹치는 게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맹 롤랑의 그 전기를 통해서 베토벤을 만난다면 이 청년들이나 이 뭔가 좀 힘든 그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냥 베토벤을 보자는 게 아니라 로맹 롤랑의 그 글을 통해서 베토벤을 바라보자는 게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입니다. 이 책은 언제 처음 읽으셨어요? 아까 20살 때 읽으셨다고 20살 그랬고. 때예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베토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음악. 예, 제가 중학교 때 베토벤 모차르트를 한꺼번에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패가 갈렸어요. 베토벤을 좋아하는 애들하고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애들. 저는 그때부터도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여기 청취자분들께서요. 권오훈님이 손혜원 의원님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예, 또 랑트레님이란 분은 손혜원 의원님 책벌 내셨네요.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책 좋아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난독이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읽는. 이야, 그랬군요. 노마드처럼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퀴즈를 하나 풀고 갈게요. 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독일 출신의 작곡가로 음악의 성인, 즉 악성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청각장애를 딛고 음악가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오늘 이번 주에 읽을 책의 주인공인데요. 보기가 3개 있습니다. 의원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모차르트, 2번 베토벤, 3번 바흐.
이야, 쉽다. 이야, 이 북카페 이 EBS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불러가지고 막 퀴즈 보기 막 내게 하고. 제가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EBS 북카페에서 제작한 텀블러와 포스트잇 디스펜서 선물로 드립니다. 자, 제가 앞서 그 로맹롤랑의 머릿말을 읽어드렸는데 1902년 초판에 쓴 머릿말에는 책을 써내는 이의 또 다른 심령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혜원 의원님과 저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게 또 떳떳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오직 그러한 사실만으로서 능히 불행을 견디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입증하고 싶다. 1819년 2월 1일 빈 시청에 보낸 편지에서 베토벤. 우리들 주위의 공기는 무겁다. 늙은 유럽은 탁하고 썩은 분위기 속에서 마비되고 있다. 숭고하지 못한 물질주의가 사고를 억누르고 묻 정보와 묻 개인의 행동을 속박한다. 세계는 그 조심스럽고 비로한 이기주의에 허덕이며 질식하고 있다. 세계는 숨이 막힌다. 다시금 창을 열어 젖히자. 자유로운 대기가 흘러들게 하자. 영웅들의 숨결을 들이마시자. 삶은 벅차다. 범용한 심령으로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삶은 나날의 고투이다. 그리고 흔히 그것은 위대함도 행복감도 없이 고독과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싸움이다.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굳센 사람일지라도 고뇌 속에 쓰러져 버리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구원을, 한 사람을, 친구를 부르고 있다. 그들의 주위의 영웅적인 친구들, 선을 위해 고민한 위대한 심령들을 내가 모아 놓으려고 꾀하는 것은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이 탁월한 사람들의 생애는 야심가들의 거만한 마음에 바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전기들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바쳐진 것이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군들 불행하지 않겠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고뇌의 향유를 바치자. 나는 사상이나 힘으로 승리한 사람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는다. 내가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서 위대했던 사람들 뿐이다.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의 하나, 바로 우리가 여기에 생애를 이야기하려 하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탁월의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격이 위대하지 못한 곳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위대한 예술가도 위대한 행동가도 없다. 다만 비루한 대중이 받드는 공허한 우상이 있을 따름이다. 시간이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린다.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의 생애는 거의 언제나 기나긴 순환의 역사였다. 비극적 운명이 그들의 넋을 육체적 고통 위에다가 단련시키고자 하였거나 혹은 그들의 동포가 뼈아프게 당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굴욕의 광경을 봄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의 심정이 갈갈이 찢어지고 그로 인해 그들의 생활이 여지없이 거칠어졌거나 하여튼 그들은 나날의 시련의 빵을 먹은 것이다. 불행한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너무 서러워 마라. 인류의 우월한 사람들이 그대들과 더불어 있는 것이다. 그들의 연기로서 우리 자신을 북돋우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잔약할 때는 그들의 무릎 위에 잠시 머리를 고이고 쉬자. 그들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들 성스러운 심령들로부터 청량한 힘과 기운찬 자비의 분류가 용솟음친다. 그들의 작품을 묻지 않고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도 우리들이 그들의 눈 속에, 그들 생애의 역사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이란 고뇌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좀 손혜원 의원님께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문장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연습했는데도 하다 아니 제가 보면 연습하는 네. 거 봤는데요. 네. 네, 저도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했는데. 아, 그게 좀 해석이 네. 오래전에 이 번역이라 네네. 이게 조금 이게 안 걸리는 게 좀 있었어요. 있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좀 손 보려고 하다가 헷갈렸어.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들으면 이 로맹롤랑의 이 이야기가 글이요. 마치 무슨 정치적인 선언 같기도 하고 좀 강렬하죠. 교조적이라 그럴까? 교조적인가요? 예, 아, 조금 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도움을 주려고 너무 애를 쓴 흔적이 좀 네네. 많이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예.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로맹롤랑은 이제 베토벤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건데요. 인생이란 고뇌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풍요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이야,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문장은 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는 좀 사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극복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도 고통 당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잔인하죠. 어렵게 자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손이 때는 좀 저는 뭐 유복하게 자랐고요. 예. 이제 좀 대학 다니면서 좀 집안이 기울어서 그때는 좀 고생했지만 그러셨나요? 별로 뭐 제가 어려움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날의 시련의 빵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 삶은 순환의 역사였다. 뭐 이런 문장도 나오는데, 보통 베토벤의 생애를 선택한 게 살짝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베토벤 너무 불쌍하죠. 예, 불쌍하고 너무 불쌍하죠.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상으로 아주 그냥 어렵고 구질구질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완전히 무슨 지금 치맛바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애를 그냥 가둬놓고 그냥 집중적으로 기계같이 공부를 시키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예. 참 저는 진짜 천재를 다른 길로 신동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안타깝죠. 불쌍하죠, 아주. 자, 청취자분들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윤은희님, 손의원님 긴장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낭독에 힘이 있어요. 혁명가 같아요 하셨어요. 혁명가 같다고 하셨어. 고은아님은 손 의원님이 읽어주시니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처럼요. 이야. 약간 좀 이 내용이 좀 그렇지 내용이 좀 않았어요? 그렇네요. 네. 내용이 좀 비장미가 제가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약간 비장하게 했는데. 네. 8958님, 손 의원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베토벤의 생애를 보면 의원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아유. 베토벤도 듣긴 했지만 저는 모차르트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베토벤파, 모차르트파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자,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EBS 북카페 고전 백선 이번 주 월화수에 손혜원 의원님이 또 추천해 주신 로맹롤랑의 베토벤의 생애를 읽고 있습니다. 1902년에 써졌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을 또 듣고요. 로맹롤랑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영웅 베토벤과 인사를 나누죠. 김유나가 부릅니다. Going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내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그는 키가 작고 뚱뚱하며 뒷덜미가 구욱달한 역사 같은 골격을 가졌다. 얼굴은 커다랗고 붉으대대하였다. 다만 말년에 이르러서는 얼굴빛이 병자처럼 누렇게 되었다. 특히 겨울에 전원을 거니는 일이 별로 없이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던 때에는 더욱이 그러하였다. 이마는 단단하게 두드러졌다. 몹시 검고 덥수룩한 머리털, 빗질이라고는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듯한 머리털은 제멋대로 사방으로 솟구쳐 메두사 머리의 뱀들 같았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불타고 있어 그를 만나본 사람은 누구나 그 정기에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 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검붉고 비장한 얼굴 가운데서 침침한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대개 검게 보았지만 사실인즉 그의 눈은 푸르스름한 회색이었다. 그 눈은 조그맣고 깊숙이 잠겨있는 듯 보였으나 열정이나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는 갑자기 커다랗게 열리고 그럴 때는 눈동자가 바쁘게 구르면서 모든 생각을 놀라우리만큼 진실되게 비춰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가끔 하늘을 향하여 우울한 시선을 돌리기도 하였다. 코는 짧고 네모져서 너부죽한 것이 흡사 사자의 콧마루 같았다. 입술은 얄팍했고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약간 앞으로 나온 편이었다. 턱은 억세어서 호도라도 깨물어 부스러뜨릴 만하였다. 아래턱의 오른편으로 약간 치우쳐 깊숙이 우물진 보조개는 얼굴 전체의 균형을 야릇하게 깨뜨리고 있었다. 모셀레스는 베토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다. 그의 쌤이구나. 그의 웃는 얼굴은 인자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흔히 친절하고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반면에 소리를 내서 웃는 웃음은 듣기 싫고 괄괄하고 얼굴까지 찡그리는 웃음이었고 더구나 늘 짧게 끊어져 버리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자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가 습관적으로 띠던 표정은 멜랑콜이었다. 사라질 수 없는 슬픔이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에 그 손혜연 의원님께서 제가 읽어야 될 부분을 대신 읽으려다가 마신 뺏으려다가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생방송의 죄송합니다. 묘미. 아니 전혀 괜찮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그리고 평론가로 활동했던 로맹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 더불어민주당 손혜연 의원님의 낭독이었습니다. 베토벤 하면 생각나는 몇몇 이미지들이 있는데 여기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네요. 네, 뭐 보조개도 있었고 눈빛은 사라질 수 없는 슬픔을 가진 멜랑콜이다. 이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베토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부스스하고 눈은 굉장히 그 시련에 잠겨 있는 듯한 그런 표정,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레스타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 이제 월광 소나타 이름을 붙인 분이세요. 어허.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길을 걷다가 어디 음악이 나오는데 눈먼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좀 픽션이라 그래요. 아,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이제 이 시인인데 이분이 1825년에 말하기를 그 베토벤의 부드러운 눈과 그 눈이 지닌 깊은 슬픔을 보고 울고 싶어지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슬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낭송해 드릴 때 나왔던 그 음악이 바로 월광 소나타죠. 네.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귀가 점점 멀어지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필담을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베를린에 전시가 돼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지만 한번 가서 좀 보고 싶네요, 꼭.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손혜연 의원님 팬이 많다는 거 본인이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팬이 많은데. 아, 그래요? 예.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잘 아셔야지 팬 관리를 하셔야죠. 젊습니까? 젊은 여성들입니까? 젊은 여성들도 많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나이 제 주변에 드신 분들, 아주머니들이 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젊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리 천정을 깬 정말 유리천정 별로 아닌데. 그런가요? 유리천정은 좀 더 너무 높아야 감사합니다. 되나요? 아니. 자,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랑트레님이요. 베토벤의 모습과 표정을 정말 잘 묘사했네요. 특히 머리의 묘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그분이네요. 메두사. 이렇게. 네. 하셨고요. 뱀이 살아 올라갈 것 그러니까요. 같은. 네. 좀 샴푸 없었나 봐요, 그때. 8958님은 푸르스름한 회색, 눈이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다고 하네요. 보조개 때문에 균형이 깨진 얼굴, 사라질 수 없는 슬픔. 이렇게 써주셨고. 박선아님은 월요일이라 그런지 힘든 하루였는데 북카페와 함께 쉬고 있으니 서서히 힘이 나네요. 저도 월광 소나타 좋아해요. 어렸을 적 베토벤 위인전에서 봤던 베토벤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권유진님은요, 클래식 음악과 함께 낭독을 들으니 더 좋네요. 6062님은 손혜연 의원님한테요, 씩씩하게 낭독 잘하셨어요. 결의에 차서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는 정말 와닿네요. 하셨습니다. 부드럽게 하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자, 네. 베토벤이 습관적으로 멜랑콜리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어린 시절의 영향이 크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청각이 그렇게 일찍 청각을 잃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겠죠. 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참으로 건강하지 못한 불우한 사람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스스로 우울증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운명 이상의 것이 있다. 로맹 롤랑이 머릿말에서도 쓴 것처럼 베토벤은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고자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로맹 롤랑이 쓴 악성 베토벤의 전기, 베토벤의 생애, 어린 시절의 베토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그러니까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불우한 그런 세월을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너무 불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그 쾌활함을 갖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러나 예, 예. 원래 이 천성이 착하고 바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무섭게 보였지만 가까이서는 다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이 로맹 롤랑이 이제 베토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그런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 이 천재의 그 고통을 이겨낸 과정이 이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이 베토벤의 그 음악들이 예.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로맹 롤랑이 말했던 그 이 천재의 그 고통을 극복한 그 천재 중에서도 그 음악이 주는 그리고 그 음악 속에서 베토벤의 음악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고뇌가 있어요. 아유, 맞습니다. 그리고 극복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혹시 EBS 라디오에는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네. 어떠십니까? 뭐 저는 너무 좋은데 계속 좀 굉장히 나와주십시오.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바로 부정하시는데. 예, 굉장히 좀 긴장했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이, 별 말씀. 너무 즐겁게 잘했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아까 3개 보기 주셨잖아요. 네네. 자, 정답이 누굽니까? 음악가 이름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입니다. 2번 베토벤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퀴즈 정답 2번 베토벤 쓰신 분들이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공지할 테니까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연락처와 성함,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명주가 부릅니다. 천 개의 바람이 되어. 감사합니다.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에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개